4번 문제 보시면, 자,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됐고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점은 현재 6점입니다, 여러분. 6점. 그래서 6점짜리 배점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두 문제 냈네요. 자, 8월 10일과 12월 30일인데요. 일단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는 알 수 없어서 저희는 문제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조부서 공장 건물에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는, 여러분, 유리창 교체 작업이 키워드입니다. 자, 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부가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용어가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다. 이렇게 결정 보시면 됩니다. 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정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주식회사 다 본다 해서 자기합 수표로 지급하고, 여러분 자기합 수표는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고요. 제가 유리창 교체 작업이 왜 키워드라고 했냐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그럼 수익적 지출이시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뭐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용이요. 공장 건물이니까 계정과목 결정 내시면 수선비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거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입니다. 유형은 매입이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50일 과세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아예 좋네요.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대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 처리했다는 얘기는 우리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면 저는 공장 건물을 고쳤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건물로 회계 처리해놨겠네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된다? 수선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수선비로 무엇하자? 수정하자. 그래서 계정 과목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그러면 8월 10일을 입력하셔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쳐가나 봐요. 네, 메뉴가 조금 늦게 열리죠, 여러분. 오전에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8월 12일. 그러면 여러분 유형에 과세 들어온 거 보이죠? 매입에 50일 과세 맞게 들어왔습니다. 금액도 40일 4만 원 맞고요. 다 본다 맞고요. 자, 분계 자리에 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건물로 되어 있죠? 네, 건물로 되어 있는 거 누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수선비, 제조, 원가. 그러면 그냥 덧대서 수선자 치시고 그리고 520번에 있는 수선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끝내시면 그냥 3점이에요. 더 하실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으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뉴는 안 닫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요. 자, 12월 20일입니다. 자, 12월 30일. 자,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운송 중이래요.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에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라는 미착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미착품이 재고자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재고자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맞느냐? 그거 고민했을 때 무슨 얘기 있었나요,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 꼭 따져보셔라. 자, 물건을 사는, 우리 원재료니까 우리가 사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럼 매입자의 입장에서 우리 그 미착품을 재고자산에 포함하려면 무슨 조건으로 매입했을 때만 들어오는 게 맞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자, 보았더니 당 원재료의 수익 계획은 아마존이라는 부분과 계약을 했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했고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대요. 여러분 도착 후 줄 거래요. 그럼 돈은 안 줬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상대편이 뭐는 했어요? 네, 지금 아마존이 선적은 끝냈지만 나는 물건이 아직 도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선적만 됐고 지금 아직 내가 받지는 못했다. 근데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요.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누락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부분일까요?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변의 미착품. 그런데 돈은 아직 안 줬습니다. 도착 후 1개월 이내. 그러면 우리는 대변엔 누구를 써주시면 될까요? 우리 원재료 사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미착품도 재고자산이었잖아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 문제 매우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를 어디에서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해서 우리가 기말재고 금액에 원가 대체하는 문제를 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분기 문제를 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급수 응시자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미착품이라고 했었던 부분에요. 원재료 쓰는 것도 맞았음 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우선 답안을 원재료로 줬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원재료보다는 미착품이 우선 답안이긴 해요. 그런데 출제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 지금 운송 중이죠. 근데 원재료가 창고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운송 중일 땐 계정 과목 뭐 써요? 미착품이 계정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착품이 맞고요. 창고에 들어오면 미착품이 없어지고 원재료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원리를 따진다라면. 그런데 우리 답안은 원재료를 먼저 줬더라고요. 저희는 미착품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이건 일반전표일까요? 메인매출전표일까요? 누가 봐도 일반전표죠. 세금계산서 동반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인매출전표 열어져 있는 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표 입력에 가주시고요. 날짜 12월 30을 입력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근데 공교롭게도 12월 30일에 전표가 한가득 있네요. 자, 시험 문제 낼 때 대부분 본인들 데이터 채점 때문에 전표도 대부분 안 주는데요. 우린 좋네요. 다른 거 지우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시고 우린 추가 입력만 합니다. 자, 차변에 미착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미착 입력하면 미착품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적유는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리고 엔터 쳤더니 자동차 이에 대한 면허세가 아래에 따라붙어도 그냥 두세요, 여러분. 안 지워도 괜찮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이죠? 2천만 원인가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외상매입금 253번. 그런데 여기 누구 꼭 넣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존이요. 자, 그러면 한영키 눌러주시고 A자만 치시고 엔터. 그러면 아마존이 검색이 되죠. 그럼 512번 코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어머, 저 미지급금 넣었어요, 여러분. 미지급금 아니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251번 외상매입금이 맞습니다. 외상매입금이 맞고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 꼭 넣어주십시오. 미착품 대신에 원재료 넣은 것도 복수답안 인정했습니다. 자,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문제는 수동결산이 항상 먼저이니까요. 우리 일반전표 입력 열어놨으니까 날짜만 변경하겠습니다. 상단의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해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무엇 해달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결산 작업하는 문제 나오면 항상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합계잔액 시산표도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필요할 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결산 문제 풀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무엇하자 열어놓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엇하자 그냥 최소화 시켜놓고요. 저희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는 일단 열려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제가 화면이 조금 가려진 게 있어서 움직이겠습니다. 1번 문제.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500만 원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 여러분,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우리는 무슨 대체해 주셔라? 유동성 대체.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기 차입금은 어느 변에 가서 우리 차변에 가서 무엇 하시고? 상계. 그리고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누가 들어온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거의 고정답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실 게 무엇이다?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거 꼭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수동이다, 자동이다. 자, 그것도 혹시 헷갈릴까봐 또 얘기할까요? 우리 1번은 누가 봐도 수동 결산입니다. 수동. 차변에 장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영키 눌려져서 이렇고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거래처 국일은행 꼭 넣어주십시오. 마음이 급하면 거래처 빠뜨리는 실수가 좀 많아서요.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 2,500이니까 2,5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엔 유동성이라는 거 넣어주셔야 되니까 유동 입력하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검색이 되고요. 반드시 국일은행 거래처 코드 꼭 넣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그럼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2번. 자, 2020년도 9월 1일에 1년분 우리 2020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021년도 8월 31일까지의 판매 관리비인 우리 임차료 얼마에 대해서 1,8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비용 처리했다. 월할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임차료는 비용 계정인데요. 비용으로 모두 다 정리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회계 기간은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우리 돈은 언제 나갔고요? 9월 2일 날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돈이 나갔고요. 근데 그 돈이 언제까지 나갔다? 8월 31일까지 나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언제까지만 단기분이다? 자, 제가 조금 길게 그릴게요. 12월 31일까지만 오릴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단기이고 그리고 여기는 차기겠죠. 그럼 단기는 지금 이 임차 계약에 대한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단기권 지났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차기는 안 지났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미경과라고 얘기하죠. 됐을까요? 그럼 지난 단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자? 아, 이 자리는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겠죠. 근데 여러분 차기는 내가 임차료 1년치를 주었다라는 돈은 단기의 임차료가 아니라 차기의 임차료니까 이건 미리 준 돈, 이런 미리 준 걸 뭐라겠어요? 성급. 근데 누굴 미리 줬다? 비용을.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하셔야 되겠죠? 요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고 들어왔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출하는 시점에 무슨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전부 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비용은 누구만 봐야 돼요? 단기 거만 비용이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차기 거, 미경과 찾아서 무슨 대체라? 성급 비용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결산하는 12월 31일에는 지나지 않은 미경과를 찾습니다. 그래서 미경과를 찾아서 그 기간만큼 무슨 정리한다? 선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요거. 그러면 성급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우리 1년치 임차료 얼마 주었다? 1,800만 원 주었습니다. 1,800만 원 곱하기 1년이니까 몇 달? 12달. 월할 계산합니다. 그 중에 아직 지나지 않은 미경과는 1월부터 8월까지. 그럼 몇 개월이 여러분? 8개월. 그럼 계산기 가지고 1,8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그러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1,200만 원 나오나요? 네,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오네요. 전 옆에 공간이 좁아서 아래쪽으로 갈게요. 아, 그러면 성급비용 1,2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임차료 무엇 해주셔라?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리가 끝나는. 2번 문제는 여러분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냈느냐, 지출 시점에 성급 비용으로 냈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경과, 미경과 찾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를 회계 처리할 건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미경갑은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요. 이 또한 수동이다, 자동이다? 이 또한 수동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수동에 들어가는 문제.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고 3번 문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차변 넣어주시고요. 선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 133번에 있었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자, 반대편 대변엔 우리 임차료, 차변에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 감소시켜 줍니다. 자, 임차료는 판매 관리비에 있는 거 써달라고 했으니까 819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그래서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의 계정의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여러분,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 과목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헷갈려 하세요. 현금 과부족이 있었던 걸 정리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결산할 때 현금의 부족액이 발생됐는지, 이게 헷갈리시면 보기 지문에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는지 확인. 또 하나의 방법은 학계잔액 시산표에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12월 30일자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없애란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액도 안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미리 열어놨던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주시고요.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지만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좌자산 쪽 맨 끝에 현금 과부족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럼 지금 현금 과부족 더블 클릭 잠깐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보시면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구나. 나는 분계를 보고 싶어요. 그럼 또 더블 클릭하면 하단에 보이죠, 여러분?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구나. 여기 대변에 금액 써 있잖아요. 그 입금전표 처리됐고. 그럼 이런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없애려면 어느 변으로?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기가 음수 떠 있거든요. 이 음수를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액이 있는 거를 없앨 땐 잔액을 볼 때도 있지만 합계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무엇하면 부족하면 우리 차변에 합계란에 금액이 떠 있고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과하면 대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늠이 안 되면 저처럼 더블 클릭해서 분계 내용 보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 차변으로 상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계도 수동 결산일까요? 자동 결산일까요? 이 또한 수동 결산입니다. 수동이고 지금 합잔 띄워놓고 바로 보시면 되죠.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 차변 부분에서 없애고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누구 쓸 거냐라는 부분 정리해야죠. 근데 아까 봤던 여러분 입금 처리됐죠, 현금이? 그럼 현금이 과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결산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손실인 잡이익 또는 잡손실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익의 발생인 잡이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결산 아예 안 냈죠. 네, 자동결산 안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동결산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우리 차변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현금 과부족을 넣어줍니다. 현금 과까지 넣어주시면 바로 검색될 거고요. 141번.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또 잊어버리셨을까요? 자, 지금 현금 과부족. 여러분 저는 메뉴를 또 닫아버렸어요. 자, 현금 과부족 잠깐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금액을 기억하시지만 저는 기억을 못해서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학계전액 시산표 12월 31일자에 있었던 금액 37만 원. 네, 요거 없애는 거죠. 네, 저는 다시 전표로 갈게요. 자, 37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계정 대변엔 잡이익, 영업의 수익 계정 써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학계잔액 시산표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없애서 임시 계정이 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조회를 잠깐 해볼게요. 그럼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가서 없어지면서 우리 이 자리에 금액 안 뜨죠. 네, 이렇게 없애야 돼요. 결산하실 때.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럼 결산은 다 끝났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저처럼 열어놓으신 분들 닫아주시면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도 모두 다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자, 1월부터 3월입니다. 자, 1월부터 3월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냐예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급가액이 아니라 세액입니다. 자, 이 문제 어디 가시면 되신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은 1기니까 1월부터 3월입니다. 1 입력하시고 엔터, 3 입력하시고 엔터에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어느 자리 금액을 보시면 된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16번 자리,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세액이니까 반드시 세액자리 금액으로 확인. 그럼 얼마가 답이 된다? 8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린 이 자리에 커서를 두시게 되면 우리 50번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금액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8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세. 그래서 우리 금액은 80. 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시험지에 써놓으시고요. 우리 아까 답안 저장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답안 저장하는 쪽에 가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숫자 치는 자리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숫자를 치는 거예요. 80이라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무슨 금액이다? 지급액. 자, 요건 어디서 보든 상관없는데 일개표, 월개표 보셔도 되고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현금 출납장은 현금 유입된 입금액은 문제가 있지만 지급액은 우리 전기에서 넘겨오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이월되는 거 없다. 그래서 누적적인 금액은 항상 내가 선택한 기간의 누적 금액만 나옵니다. 자,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고요.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시고 누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치시고 엔터, 3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출금 쪽을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자리는 출금입니다. 그래서 출금 쪽에 그리고 1월부터 3월에 누적 현금 지급액이니까 여러분 우린 하단까지 스크롤을 쭉 내려오셔서 우리 누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래서 누계라고 되어 있는 얼마를 봐주시면 되신다. 우리 지금 우리 7,052만 7,2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7,052만 7,200원이 답이 됩니다. 됐을까요? 아, 저는 일개표하고 월개표에서 보고 싶어요. 되세요? 월개표 탭에 가셔서 우리 현금의 지급은 어느 변에 있는 금액이다? 차변에 있는 금액이다. 차변에 소개자리 금액 보시면 되죠. 자,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창은 닫아주시고 그리고 장부관리에 일개표, 월개표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탭은 월개표 탭에 갑니다. 기간은 1월부터 3월을 입력합니다. 1 넣고 3 넣고 자 그리고 차변이 현금이 나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간 자리는 차변 그리고 하단에 금월 소개라고 해서 들어져 있는 금액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얼마에다? 7,052만 7,200원 아까 누계 조회한 거랑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기에 더 쉬운 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장부는 어디서 조회하든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찾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럼 창 닫아주시면 되시고 2020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9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는가? 자, 여러분 6월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우리 6월 말일까지의 의미네요. 자, 이런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되신다? 우리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12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올이 안 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가셔서 여기에 입력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나온다겠죠? 그럼 이 자리 몇 월 넣으시면 돼요? 6월. 그러면 1월부터 6월 현재라는 표현이 돼요. 6월 현재.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아예 글씨로 보여주죠. 그래서 6월 말 현재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당좌 자산은 19년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당좌 자산 자리는 이 자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열어서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당기의 당좌 자산과
전기의 당좌 자산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들은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 열어서 금액을 차이 금액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7억 8,621만 3,400원 당기분에서 마이너스 우리 전기분 우리 4억 4,600이네요. 자, 이 금액을 무엇하겠다? 뺄게요. 자, 요거 빼시면 우리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사실 증가했죠, 여러분. 전기는 4억인데 당기는 7억이니까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한 금액 얼마? 3억 4,021만 3,400원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금액 써주시고 우리 답안 저장하는 메뉴 이론 쪽에 가셔서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답안 저장을 중간에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쓰시고요. 답안 저장은 한 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메뉴를 열고 있는데 답안 저장을 동시에는 못해요. 네, 메뉴를 같이 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지에 1번, 2번, 3번 다 푸시고 답안을 한꺼번에 탁탁탁탁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87의 기출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87의 기출문제 여러분 지금 풀어보시면 이론이 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애랑 비교했을 때 이론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쪽도 안 냈던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기 쪽에서도 보시면 5번, 6번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지금 4번 문제,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나 6번은 기존에 나온 문제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4번 문제, 2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2번이 어려웠던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4, 5, 6 중엔 대부분 보편적으로 내는 문제예요. 네, 내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그러니까 기초정보 10점짜리는 난이도는 차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도 지금 어려웠던 문제가 제가 아예 별 5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한 3문제 정도 있었잖아요. 중간 배당금도 원래 잘 안 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회계만 공부하고 가신 분들은. 그쵸? 잘 안 나오는 문제를 누가 끌고 가겠어요. 그리고 그걸 세무에서 많이 내니까 세무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갔겠죠. 놓고 간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틀리고 2번도 어려웠고 2론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죠. 이렇게 되면 거의 60점대 불합격자가 되게 많아요. 이런 횟수들은. 네.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푸실 때 어렵다고 느끼고 어떤 건 또 쉽다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횟수는 좀 어렵습니다. 86회도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네, 작년에 이상하게 하반기 시험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자, 저희 이제 86회 기출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